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스클라마는 안전맞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간된 적은 없는데 VIP 투자자문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준 책인데 파일은 구할 수 있죠. 파일은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불법은 아니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이 내용을 읽히도록 해요. 수강생들한테. 그래서 좀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스클라만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세대 워런 버핏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 이제 소제목은 투자 투기 있고요. 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일부 소유권, 제가 소유권을 말씀드렸잖아요. 나타내는 것이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이 증권들의 가치와 현재 가격, 물론 곱하기 총 주식수인 시총이죠. 비교해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래를 한다. 투자자들은 그다음 감내는 위험에 대해 매력적인 수익이 나타내는 증권들을 매수하고 위험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 매도한다. 그렇죠? 쌀 때 산다는 거예요. 감나는 싸면 위험이 없어지는 리스크 많이 없어질 때, 그리고 너무 비싸지면 매도한다. 그 말씀 한 거고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증권 가격이 해당 기업 발전 양상과 펀더멘탈로 발전 양상을 펀더멘탈로 반영할 것을 믿는다.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거의 걸맞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세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것을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더 높은 주가로 반영되거나 배당으로 분배될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든지 투자자들이 기초자산 기업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멀티플의 상승, 더 비싸게 올라간다는 거죠. 인한 더 높은 주가 상승 또는 기업 가치 괴리 감소, 그렇죠? 기업 가치 주가 갭 그게 감소할 때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반대로 투기꾼들 있죠. 투기꾼은 어떻게 하냐? 증권들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한다. 그렇죠? 기업 가치를 안 보고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이들이 내리는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한 판단은 펀더멘털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 사줄 거냐 그걸 보는 거죠. 이들은 증권을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는 종이조각으로 여기며 펀더멘털 투자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무관심해요. 해서 상관 안 본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또한 잘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고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한다는 거죠. 기업 가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또 투기꾼들은 주가 방향에 대한 예측, 추측에 사로잡혀, 그렇죠? 기업 가치가 아니라 주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차트 매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차트 매매 이야기하는 분들은 가치 투자 안 해요. 가치 투자는 차트 이야기 안 해요. 대가들도 차트 이야기 1절 안 해요. 1도 안 해요. 물론 버핏도 20대 때 차트 공부를 2년 정도 했다 하던데 지금은 안 하죠. 대가들 세계 차트 이야기를 할까요? 1도 안 합니다. 차트는 누가 해요? 거래를 문제예요. 저희들은 거래자만 물론 거래가 관심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봐주는 거예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싸면 하는 거지. 차트 이야기는 주가 문제잖아요. 기업 가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케이블 방송에다 매일 오후 주식 시장 보고서, 주간 밸런스 잡지, 매주 수십 개의 시장 뉴스레터 등 사업가들이 모일 때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를 되게 유용한 억측을 존재한다. 실제는 누구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예측에 기초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케이블 방송 본다든지 매일 주식 시장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수는 대가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은 기업 보고서 쉽게 말해서 리포터 안 봅니다. 왜?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객관적인 사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들의 생각,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파다 안 보죠. 왜? 본인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고요. 그다음 거래는 정어리야 먹는 정어리, 투자 핵심인데 주식을 거래하는 종이 조각으로 여기는 것은 큰 유혹이죠. 자주 매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관점에서 주식을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식이나 공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또 그렇게 따지면 거래 자체도 시장이 오르는 한 그저 재미있고 돈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더 비싼 가게에 사줄 더 바보를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당신 자신이 가장 바보다. 그래서 자신이 비싸게 살더라도 더 비싸게 살 걸 감안해서 투자하는 건 투기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금융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이런 제한이 없다. 오늘날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꾼들이기 때문에 사업 펀더멘탈은 더 이상 증권 가격 책정의 필수적인 제한 요소가 아니다. 투기꾼들은 사업 펀더멘탈 안 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결과적 편에는 주기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만들어내고 펀더멘탈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더 바보하게 팔아야 하는 고평가된 투자 대상을 피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금리일 때, 저금리일 때 주가는 고금리 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좋은 매수기를 주니까 그래서 금융 현실을 알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너무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업 차에 걸맞게 주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때 이제 고금리일 때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 이제 사주에서 금리 현실을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기적 활동은 언제라도 월가에 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서 많은 돈을 이기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죠? 투기적인 거 벌 땐 좋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겠죠. 그다음 투자와 투기.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투자자와 투기꾼 두 그룹으로 나눈 것처럼 자산과 증권들도 종종 투기 대상과 투자 대상으로 구분된다. 투자 대상과 투기 대상 모두 매수나 매도할 수 있죠. 둘 다 정형적으로 가격이 변동되어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 결정의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투자 대상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투자 대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면 투기 대상은 그러지 못하다. 투기 대상의 소유자가 얻는 수익은 재판매 시장의 변덕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기업 가치를 평가 안 하는 거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니까요. 최근에 가격이 오른 어떤 것이든 소유하고 싶은 탐욕은 많은 사람들을 투기 대상의 매수자가 되라고 유혹한다. 미술품, 골동품, 희귀동전, 야구카드 같은 수익품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투기 대상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왜? 현금을 발생 안 하잖아요. 가상화폐, 섹스클럽만 기준은 뭐예요? 투기 대상이에요. 투기 대상. 현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투자 대상은 새로 심어진 산림 자산 같은 매우 장기적인 투자 대상일지라도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기계는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빌딩은 임대 비용을 지불하는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나무는 결국 수확되고 팔릴 수 있는 목재 자산을 제공한다. 반대로 수집품들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래의 매수자는 재판매 가능성이 전적으로 더 비싸게 판다는 거죠. 투자에 성공하려면 정확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투자는 중요한 사업이지 취미가 아니다. 당신이 금융시장에 참여한다면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로 행동해야 한다 하며 두루 차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펩시코와 피카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 대상과 수집품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대가로 당신은 피땀 어린 저축과 미래의 재무 안정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빠질 것이다.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돼요. 투자 대상. 그러지 않으면 투기 대상이니까 저희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의 차이점. 성공적인 투자자는 저희가 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 싶죠. 다른 사람들 탐욕과 공포를 손안에 가지고 놀 정도로 이상적이다. 스스로 분석과 판단,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죠. 일단
저 지금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의 힘에 대해 맹목적인 감정이 아닌 계산적인 합리성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면 성공적 투자자들은 거품 낀 시장에서 조심해야죠. 비쌀 때는. 그렇죠? 반대로 공포에 빠진 떨어질 때는 시장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 실제로 싸게 산다는 거죠. 싸게 사면 좋다는 걸 알고 사는 거죠. 실제로 시장과 그 안에서 가격 변동성을 보는 관점이 기업가치 증가해도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 이건 뭐예요? 기업가치 무관해요. 이 가격 변동성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가치 떨어져.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 대부분. 최종적인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가격 변동성을 자산가치 떨어진다. 가격 이게 안 좋아지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관해요.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기업가치가 올라간 종목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기업가치에 걸맞게 주가가 올라간 게 진리예요. 진리. 시장을 이용하라. 나는 앞서 시장 참여자들은 투기와 투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명하게도 투자를 선택한 사람은 금융시장과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또 다른 선택에 직면한다. 이 말씀 드린 거 두 가지 관점. 하나 관점은 학계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점점 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인 반면 금지 효율적이래요. 평균을 넘어서는 시장 초과 수익률이 헛된 꿈이라는 거죠. 그럴까요? 볼게요. 또 다른 관점. 어떤 증권들은 비효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투자자들에게 적은 위험으로 기업가치 증가해요. 갑자기 주가 폭락해. 위험이 엄청나게 적어지죠.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비효율성 때문에. 증권들은 비효율성이에요. 기업가치 증가해도 주가가 오르내리라 하니까요. 항상 합리적이면 이렇게 같이 해야 되죠. 이 기업가치하고 주가 같이 해야 돼.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은 아마도 미스터 마켓의 존재를 가정한 벤저민 그램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도움이 되는 친구는 매 거래일마다 다양한 증권들을 자기가 정한 가격에 거의 무한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 자발적인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한다. 미스터 마켓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 주시장. 때로는 미스터 마켓이 당신이 매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너무 비싸게 책정하든지 너무 싸게 하든지. 더 비쌀 때는 어떻게? 매도. 너무 쌀 때는 매수. 그래서 때로는 미스터 마켓이 당신이 매수하거나 매도하고자 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그는 비합리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합리적이면 좋은 매수가 잘 없거든요. 비합리적. 때로 그는 낙관적이 되어 증권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지불하게 한다. 비싸게 한다. 다른 때에는 비관적이 되어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증권을 팔고자. 이때 저희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할인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 가치가 있다고 쳐요. 올라가겠죠? 훨씬 쌀 때 사는 거죠. 저희는 그쵸? 사면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와 주가 갭이 이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마켓의 비합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아까 미스터 마켓은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투기꾼인 어떤 투자자들은 미스터 마켓을 투자의 길잡이로 오해하는, 투자 길잡이는 아니에요. 이들은 미스터 마켓이 어떤 증권의 가격을 낮추면 그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기초자산 가치에 대한 스스로 평가 없이 보유미를 내다 판다. 가격이 떨어지면 아니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 싸지면 오히려 좋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재무제표를 봐야죠. 물론 재무제표가 믿을 만하다는 전제 하에 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이들은 미스터 마켓이 가격을 올리고 그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신뢰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한. 아니죠. 미스터 마켓은 몰라요. 기분이 좋을 때 많이 올리고 안 좋을 때는 내리고 이런 거죠. 실제로 미스터 마켓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다만 투자 대상은 펀더멘탈에 신경 쓰지 않는 수많은 매수와 매도와 집합적인 행동을 삶을 뿐이다. 단기적인 주가는 기업가치 무관하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미스터 마켓의 주기적인 비합리성을 활용하는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즐길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보세요. 당신이 가격이 급등하는 주식을 매수한다. 가격이 급등해요. 근데 매수해요. 당신의 판단은 미스터 마켓에 의해 제공된 긍정적인 피드백에 미스터 마켓 올린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당신은 증권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참으며 당신의 판단 위에 미스터 마켓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겹쳐놓기 시작할 것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올라가면 기업 가치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심지어 미스터 마켓의 미래 행동을 기대하면서 이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올라갔는데 또 추가 매수하는 거죠. 추세 추정처럼 잘못된 거죠. 결정을 가격이 오르는 한 당신은 보유를 선택할 것이고 아마도 기업 펀더멘털의 악화나 기초자산 가치의 감소를 무시할 것이다. 그렇죠? 미스터 마켓이 올라간다고 막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저희 뭐라 했죠? 가격을 딱 정한 다음에 떨어지면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매수를 안 해야죠. 이분들은 올리니까 내가 모르지만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지 해서 이때도 하겠지만 이때도 사고 또 산다는 거죠. 근데 기업가치 이러니까 주가 과하게 올라가면 또 과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최초 매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저희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들은 미스터 마켓이 자기보다 많이 알거나 최초 자산 가치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 걱정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재무제표를 아예 볼지 모르면. 근데 저희들은 재무제표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증가하고 회사가 좋아지는데 떨어지면 웃죠.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공포에 빠져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하기 쉽다. 하락한다며. 하락하면 매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증권을 매수했을 때 박앤세일 가격이 있었다면 합리적인 행동은 더 좋은 박앤세일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루이스 로인스타는 우리에게 투자의 실제 성공과 주식시장의 성공 거울을 혼동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 해당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담보하지 않는다.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 좋아져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에 돈 들어요? 아니에요. 무관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 해당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거 담보되는 아니에요.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결국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기초자산 가치가 증가했다는 걸 주가가 올라면 기초자산 가치가 증가해요? 아니에요. 실제 봐야죠. 재무제표 봐야죠. 그게 진짜지. 그래서 주가는 주식시장을 의미하는데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주가 하락해요. 그럼 사업이 악화나 가치 감소를 반영해요?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뭘 봐요? 제가 재무제표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주가 하락하면 사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주가 떨어진다고 사업이 악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조그만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회사 상황 재무제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지 이제 기관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과거 지표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일치하는 투자 기본은 재무제표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읽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투자자가 주가 변동과 기업의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주가 이야기하고 기업 현실을 구분해야죠. 일반적 경향이 매수가 더 많은 매수를 낳고 매도가 더 많은 매도를 촉진한 것이라면 투자자들은 시장 힘을 국발하는 성향에 맞춰서 추세 추정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올라간다고 더 사면 안 되죠.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주가 올라가면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져요. 당신이 시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생각해서 시장이 당신을 이끌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가격만이 아닌 가격만 보면 안 되죠. 그 차트 매매로 가격만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격과 비교한 가치가 당신의 투자 의사결정에 사용돼요. 가치 대비 가격이 쌀 때 사는 거예요.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차트 매매하는 건데 하수가 되고 싶으면 가격만 보시는 거고 고수가 되고 싶으면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 가치 대비 싸다고 평가될 때 사는 거예요. 보세요. 미스터 마켓을 투자 기회의 창조자, 좋은 투자 기회를 주니까 여긴다면 당신은 가치 투자가 된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을 투자 길잡이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활용하는 게 미스터 마켓을 여긴다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자금을 운영해줄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조여는 게 최선이다. 그렇죠? 증권 가격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에 따라 오르내린다. 사업 현실 반영하죠. 를 반영하거나 수요와 공급의 단기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의 현실을 반영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기업가치 무관하게 수요 공급의 그 불균형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어떤 것은 기업에 좌우되고 이게 이제 기업 문제인데 어떤 것은 거시 경제에 좌우된다. 기업이 잘 벌면 주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고 기업과 무관하게 거시 경제 있죠. 그래서 고금리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문제 생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기업들은 돈을 항상 빌려 사는데 그래서 3%에다가 6% 내는 이자를 쓴다면 어떻게 했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다 안 하겠죠. 이자만큼 이자율을 훨씬 상하게 돈을 벌다는 판단이 들 때만 사는 거니까 그 자금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다음 코카콜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전망이 밝아지고 주가가 비례해서 올라가면 이 같은 상승은 단순하게 기업 가치의 증가를 방해한 거죠. 사업이 확대되니까 매출 증가할 거 아니야. 밝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업 현실 문제고 또 이자율 하락. 보세요. 이자율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거시경제 문제잖아요. 누가 좌우되는 기업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율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저금리일 때 기업의 입장에서 뭐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돈을 쓰는데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근데 고금리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수준이 변화하는 기업 법인세율 하락이나 기대되는 경제 성장률의 상승 등을 가져와 각각의 증권 가격 상승을 촉진한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기업 가치 증가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게 높고 고금리일 때는 기업 가치 증가와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금융 현실을 저희들은 활용한다. 왜? 고금리 때는 떨어지면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보세요. 증가 가격은 때때로 현실의 명백한 변화가 아닌 투자자 인식, 투자 인식에 따라 변동된다. 단기적으로요. 예를 들면 회사나 사업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초기 몇 달의 많은 바이오 기업의 주식이 이게 지금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세 배 가격을 치솟았다. 가격 상승에 대한 단아의 설명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매수하기 전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무관하게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만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매도자는 많은데 매수자가 적다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죠. 수요 공급 원칙 다 아시잖아요. 수요 공급 그렇죠? 매도자, 공급자가 많은데 매수자, 수요한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함정적인 수준 이하까지 내려갈 것이다.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절세를 위한 연말 매도. 절세에서 연말 매도 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니까 주가 떨어지죠. 그다음 이익이 실망스러운 수준일 때 주가 떨어지죠. 매도 치니까요. 혹은 불길한 유머에 휩싸인 주식에 대한 기관 투자들 매도 주문. 기계적으로 매도 치거든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손실이 나면 기업의 계속 증가할 종목조차도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들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어때? 펀드 수익률이 급나거든요. 그래서 매도 쳐버려요, 그냥. 그래서 매도 주문이 회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매일매일의 시장 가격의 변동은 펀더멘털의 전개로부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공급과 수요 차이로 발생하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에. 중기적으로는 뭐예요? 금융 현실. 고금리일 때 올라가고 저금리일 때 하락하고. 아니, 고금리일 때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 무관하게 말이죠. 그리고요. 투자자들은 종종 증권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를 모를 것이다. 왜?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를 알지 못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제 알게 되겠죠? 저희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잖아요. 회사가 돈이 쌓이는 게 늘어난가 많이 쌓이고 보면 되고 실제 재무상태표 보면 되잖아요. 대부분 투자는 어떻게 해요? 안 봐요. 재무제표를 안 봐요. 왜? 어렵다게 평가하든지 뭐 과거 지표니까 안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제가 전업 12년 차인데 엄청나게 많이 변화됩니다. 대박 종목은 똑같아요. 기업 수익이 급증한 종목이 다 대박쳐요. 거의 99.9%는 그래요. 99.9%. 그러면 실적이 없이 주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올린 사람 입장에서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가 올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올리면 어떻게 해? 기업 실적 없는데. 당연히
매도치가 가만히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단기에는 투자자의 인식이 현실 그 자체만큼 증권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에는 인식 자체가 주가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요. 투자자에 의해 기대되는 미래의 시간은 결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오늘의 증권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세요. 이 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더 얻게 된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내용도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증권 가격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할 수 있고 어떤 가격 수준에서도 어떤 기대치가 반영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주가 오르락내리락 해석하려고 해요. 왜? 기관들은 그게 직업이고 매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들은 어때요? 버핏은 어떻게 해요? 한번 사면 3개월 한 번 있는 실적표야. 그 나머지는 안 해요. 이 회사 어떻게 그런가 계속 논하지 않아요. 피곤하잖아요. 돈 많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돈이 지금은 적겠지만 많은 걸 감안해서 그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론을 저희한테 말해주니까 당연히 참조해야죠. 투자자들은 증권 가격을 넘어서 항상 기업 가치를 따져보고 투자한 한 부분으로 양자를 비교. 기업 가치와 주가, 시총을 따져봐야 돼 항상.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고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럼 매도 쳐야죠. 가만 놔두면 돼요? 예전에 산 걸 가만 놔두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더라. 그건 운이에요, 운. 사업을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란 건 가치 평가를 회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되게 중요한 거. 그쵸.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하는 저희들은 공부하니까 기관들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실패한 투자 그들의 값비싼 감정들. 실패하는 투자들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감정에 의해서 막 사는 경우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안 좋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이들은 탐욕과 공포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실패하는 투자자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에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 알거든. 대부분 시간 그렇죠. 근데 하지만 돈을 투자할 때는 미쳐버린다. 그렇죠.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엄격하게 전축하는 데는 수개월에 수년이 걸리는 반면 돈을 투자할 때는 단지 몇 분 만에 결정해버린다. 그렇죠. 깨우쳐야 됩니다. 탐욕은 많은 투자자들을 성공 투자에 가는 지름길을 지름길 뭐가 있나 그래서 찾으면 하는 거예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저도 공부해서 아는데 골든크로스 되면 살고 쉽죠? 안 그래요. 너무 쉽게 어렵진 않지만 너무 쉽지도 않아. 장기에 걸친 복리에 의한 수익을 얻기보다는 확실한 정보 매매 누가 해요? 기관들 많이 하죠. 정보가 중요하다고.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워런 버핏 어떻게 해요? 정보 매매 해요? 안 하죠. 누가 해요? 기관만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월급쟁이 기관들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정보 제공자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었는지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라면 왜 그들에게까지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탐욕은 그 자체가 과도한 낙관론이면 나쁜 뉴스를 무시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장기적인 투자 목표 성취로부터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려버릴 수 있다. 탐욕을 버려야 돼. 탐욕. 그래서 꾸준히 벌면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버핏이 돈 번 이유니까요. 과도한 수준의 탐욕은 때때로 고평가된 증권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새로운 시대 많이 들었죠. 옛날 이야기야. 버핏 어떻게 돼요? 다 버핏만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이 과거와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한다. 그런 말 많이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돈 안 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면서 투자자들의 행동은 흑단으로 치솟는다. 더 높아진 가격을 정당하기 위해 보수적인 가정이 재검토되고 바뀌어버리며 시장의 열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전 이런 거 다 무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엄청 중요한데. 이들은 다른 참여자들이 서류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죠. 다른 참여자들은 돈 잘 번다면 괴롭죠, 괴롭죠. 그걸 이겨내야 돼요. 뭐 하면서 대가들 책도 있고 대가들 영상도 보면서 이겨내야죠.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시장의 열광도 점점을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되면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며 매도 패닉이 나타난다. 탐욕은 공포로 바뀌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이때 이제 깨닫죠, 보통.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같이 투자하려고 바뀌어요, 대부분.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도 다 차트 맵 이런 거 엄청 했어요. 정보 매매. 그다음에 나중에 잃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같이 투자한다, 그죠, 대부분. 투자 공식을 찾아서 많은 투자들은 탐욕스럽게도 투자 세계에서 선배인 성공 투자 공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식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성이에요. 쉽게 하려고. 주어진 투자 과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성공을 이끄는 하나 공식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몇몇 투자들이 적용하는 간단하고 고련적인 공식은 낮은 주가 수익 비율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낮은 포에 사면 되냐? 아니다. 기업을 봐야 된다. 기업 상황을 봐야 된다. 기업 상황이 안 좋아져서 주가 떨어진 거 그러면 퍼가 낮아지거든요. 기업 상황이 안 좋아도 주가 너무 떨어지니 퍼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라 그런 말씀하는 건데 지금 해석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몇몇 투자자들은 적용하는 간단한 고정 공식을 낮은 주가 수익 비율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는 이 대해 낮은 멀티플을 지불하면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박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다. 현실에서 이 공식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거울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콘 투자예요. 콘 투자는 기업을 안 봐 잘. 낮은 퍼면 돼. 근데 중요한 기업이잖아. 기업이 있으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 떨어지죠. 주가 떨어지면 퍼가 낮아 보여. 근데 이를테면 낮은 퍼면 좋다. 거짓말이에요. 멀쩡한데 회사가 멀쩡한데 주가가 떨어져서 낮은 퍼일 때 좋은 거지. 회사가 안 좋아져서 주가 떨어져서 낮은 퍼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퍼가 나쁜 게 아니라 퍼 공식이 나쁜 게 아니라 퍼가 낮을 때 산 게 나쁜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걸 가만 안 한 투자 안 좋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퍼 주식은 종종 폭락했는데 퍼 주식이 아니라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떨어져서 저 퍼 주식은 있죠. 이걸 좀 해석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시장 가격이 이미 이 극간 전망을 통해 할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냐면은 이렇게 잘하면 해석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 안 하고 퍼만 보면 안 된다. 기업 현실을 보고 기업 현실이 안 좋아서 주가 떨어지고 저표된 종목을 살 게 아니라 회사 실적, 회사 상황을 보고 회사가 멀쩡한데 주가만 떨어져서 퍼가 낮아진다. 그럼 그때부터 사면 되는데 회사 상황을 가만 안고 낮은 퍼라에서 그냥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석 오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많은 투자들에 의해 사용된 또 다른 형태의 공식은 가장 최근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파블로우 개처럼 근래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폭락을 보면 또 다른 매수기회로 여기는 멍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 옛날에 떨어졌어. 샀더니 올라가더래. 그래서 다음에 또 떨어져.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상황을 봐야 기업 상황을 봐야 돼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어. 이때는 실적 무관하게 주가 떨어져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모르고 이때 떨어진 거 보고 회사 상황 안 보고 실적 떨어진 것만 보고 아니 주가가 떨어진 거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 건 사면 안 된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상황을 보고 회사가 멀쩡한데 주가 떨어질 때 사. 근데 회사 상황 안 보고 주가만 떨어진 거 보고 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폭락 보면 다른 매수 또 기회로 그렇죠. 회사 상황을 안 보고 그냥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해석이 잘못됐겠죠, 당연히. 금융시장은 하나 공식으로 만들기에 너무나도 복잡하다. 더군다나 어떤 성공적인 투자 공식이 고안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폭넓게 적용시키는 경쟁력으로 인하 초과 이익은 금세 없어져 버린다. 그 후로는 공식에 대한 탐색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다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는 사고
대두그룹은 팔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회사 상황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시총인가 보고 이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면 좀 이론을 공부하거든요. 그 공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공부를 하면 평생 써먹어요. 평생 주식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10분의 1도 공부할 걸 해야죠. 저희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공식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특정한 투자기업 펀더멘털 분석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먼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기업의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가를 보는 거죠. 그걸 워런 버핏이 맨날 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게 살짝 아예 정해졌어. 뭐라고요? ROE 15, 30 종목을 관리해요. 장기간 이렇게 나는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을 알아는 작업하고 주가만 폭락하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 금융시장은 연약한 투자자들을 많은 유혹에 빠뜨린다.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기 쉽다. 감정은 투자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위험한 것으로 특히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때 가을된다. 막 올라가면 환호하니까. 그래서 카카오. 이게 2020년대 저가는 맞아요. 저가 PBR 1점대니까 보통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그런 기업은 벌써 1점대 PBR 1점대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니까 이때 사는 건 마땅한데 기업 가치가 증가했는데 2020년도 증가 안 했어요. 2021년도에는 조금 증가하고 2022년도에는 좀 더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좀 비싸다 했죠. 그렇지만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혀가치 증가와 무관하게 감정이 쏠린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막 100%를 안 샀더니 200%, 300% 올라가는 거야. 그때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떨어질 건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뭐라 했죠? 1만 원으로 10만 원 되는 데는 900% 올라가는데 10만 원에서 1만 원 되는 90% 하락이면 좋게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과하게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회사가 망가지는 아닌데 이때 사야 돼요. 감정도 근데 떨어진다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많이 팔아요. 회사가 망가진 거 아닌데.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미션마켓이 제공하는 기회, 비합리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1장을 본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장, 5장, 6장, 7장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딱 보는데 이해된다. 그럼 받아들이시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받아도 돼요. 충분해요. 매수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